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유가가 다시금 1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방금 나온 자료인데 이라크와 바레인 공습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의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수물 가격이 배럴당에 100달러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요청을 거부했고 트럼프는 전략 석유 비축량을 활용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습이 되고 있으니까 유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중동 분쟁의 확대로 인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유가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의 점을 다시금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요일에 아시아 거래에서 브렌트유의 건어물 선물은 9% 급등한 배럴당 100.29달러 그렇게 기록했고 WTI 건어물 선물 역시도 8.9% 상승한 배럴당 94.97달러를 기록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라크와 바레인 당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교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더욱더 강화함에 따라서 자국 영토를 겨냥한 새로운 공격을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라크 당국은 자국 해역에서 발생한 외국 유조선의 두 척에 대한 공격을 긴장 고조의 신호로 규정하면서 해상 항로의 보호를 갖다가 촉구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미군은 이란의 공격 위협이 완료될 때까지는 호위 요청을 갖다가 하지 않을 것이며 유조선이나 기타 민간 선박의 해협 통과에 호위 요청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중부 사령관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파괴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쉽게 지금 현재 유가가 내려가지가 않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상당히 조금 지금 시장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K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브렌트 오일 자체가 98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불대를 돌파했다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좀 유가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기는 힘든 모양이다. 유가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가가 달리는데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요거 자체는 일단 크루드 오일입니다. WTI 크루드 오일 역시도 지금 모습에서 한 92불대, 93불대를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시간이 간다는 말은 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해서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선물 지수는 0.9%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시간 자체가 좀 계속해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 1차적인 지지 라인 때 65,000대 자, 오늘 장에서는 요것이 지켜지는지 자, 그것이 안 되면은 자, 최한 라인 때가 61,000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61,000대가 되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폭이 12%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요까지 조정을 본다면 요까지 조정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또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거래를 하지 한 7%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누처님 계속해서 말씀드린 4월 15일까지 일단 데드라인을 보시고 자, 그때까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거래하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한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들고 가고 이게 팔고 다시금 잡기가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1.09% 하락되면서 45,000대 있죠. 여기 45,000대 자체는 아무래도 다우에서 고점대 있죠. 이런 고점대, 저항대하고 지지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인대가 지켜지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다. 일단 200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선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털고 다시금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자, 없는 분들 안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저점 분할 매수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까지 일단 깨지는 모양이 있어. 그래서 24,000대가 지켜지는지 자, 그것이 직전 저점이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주가 자체가 바로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스토캐스 이런 것들도 지금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러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직전 저점을 갖다가 깨면서 내려왔다. 요 라인 때 200불대 200선, 200선을 완전히 깨면서 내려왔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가 짙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안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이란이 화물선 세척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공격이 강화됨에 따라서 미 해군의 호의 없이는 해협을 통한 무역이 신속하게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희미해지고 있다. 해협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일단 선물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큰 위험을 또 수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라는 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서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슈드 같은 종목들이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배당 성장 ETF,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거죠. 슈드가 지탱되는 독보적인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2010년대 주요 변곡점이 되고 있는 리밸런싱, 전쟁이 종식될 때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 초에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자산 하나가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 SCHD가 어떻게 이런 대반전 드라마를 썼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S&P 500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SCHD 혼자서만 무려 15%나 급등을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죠. 다들 빅테크만 쳐다볼 때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좀 지루하다고 여겨졌던 배당 펀드가 시장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한편의 추리소설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SCHD의 이 엄청난 성과는요, 그냥 운이 좋아서 뭐 일시적으로 유행을 타서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진짜 보석 같은 기업들만 콕콕 집어내도록 프로그래밍된 아주 정교한 퀄리티 머신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이 퀄리티 머신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당주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배당 함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당률이 높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SCHD의 이 똑똑한 기계는 바로 이런 위험한 기업들을 아예 처음부터 싹 걸러내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깐깐한 4단계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째,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줬는지 역사를 봅니다. 둘째, 배당률이 낮은 하위 50%는 그냥 바로 탈락시켜요. 그리고 셋째, 남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점수를 매깁니다. 빚보다 현금이 많은지, 돈은 효율적으로 잘 버는지, 배당은 꾸준히 늘려왔는지, 이런 핵심들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한 최정의 100개 기업만이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죠? 자,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떤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인데요. SCHD에 담긴 기업들은요,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면서도 실제로 버는 현금은 훨씬 많고 또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효율, 즉 ROE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당만 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싸고 돈 잘 벌고 튼튼하기까지 한 말 그대로 초우량 기업들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퀄리티 머신에 도대체 어떤 비밀 연료가 더해져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과를 낸 걸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거의 5분의 1, 무려 20% 가까이가 에너지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초 시장 상황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 압도적인 에너지 비중이 SCHD의 로켓에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를 훌쩍 넘어버렸죠. 이 덕분에 SCHD가 많이 담고 있던 쉐브론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와, 정말 말 그대로 돈을 그냥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사들이 그냥 유가 오르니까 잠깐 반짝하는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저비용으로도 엄청난 현금을 뽑아내는 현금 창출 기계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라는 환경이 딱 찾아오니까 그 기계에다가 마치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폭발해버린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건 SCHD가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 바로 자가치유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년 3월에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 정비가 그 비밀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28.56%.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년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의 4분의 1 이상이 거의 30% 가까이가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SHD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상의 기업들과 선수 교체를 하면서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종목을 자주 갈아치우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죠. 바로 여기에 ETF 구조만의 진짜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SCHD는 주식을 직접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물 교환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도 우리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듭니다. 정말 영리한 설계 아닌가요? 올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면 이 자가정화 기능이 얼마나 냉정하고 효율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현금 흐름이 좀 약해졌다 싶은 기업들은 가차없이 방출시키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 있는 새로운 강자들은 즉시 포트폴리오로 수혈합니다. 펀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가지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에 이란 분쟁이 끝나서 유가가 폭락하면 에너지 비중 높은 SCHD는 완전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정말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전쟁이 끝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3단계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원유 공급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까 유가는 단기적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싸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 전체를 짓눌러 왔던 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큰 괴물이 잡히는 순간 그동안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또 망설였던 중앙은행, 즉 연준이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신 있게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하는 청신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시나리오의 대반전 최종 결과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세상이 오면 SCHD가 잔뜩 들고 있는 이 우량 기업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배당금의 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더 이상 위험한 자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대한 자금이 안전한 현금 흐름을 찾아서 배당주 시장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게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 주식의 단기적인 조정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전체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나긴 추리의 최종 평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SCHD가 2026년에 시장의 승자가 된 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어떤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만 골라내는 엄격한 퀄리티 머신이 있었고요. 둘째,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돈이 이동하는 위대한 순환의 흐름에 완벽하게 올라탔죠. 셋째, 초우량 에너지 섹터라는 강력한 비밀 연료가 있었고, 넷째, 세금 걱정 없이 스스로 진화하는 자가치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약점으로 보였던 리스크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장기적인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온갖 화려한 광고와 투기 열풍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그 자체가 아닐까요? 막연한 미래의 성장 스토리보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꽂히는 이 확실하고 꾸준한 현금의 가치를 시장이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